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350D입니다. GLE는 메르세데스 벤츠 SUV 라인업의 중형급 모델이죠. 그러니까 GL 다음으로 가장 큰 SUV입니다. GLE라는 이름 자체는 나타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약간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기존에 익숙했던 M클래스의 부음역의 모델입니다. 작년 1월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데뷔를 했죠. 국내에는 250D와 350D 그리고 AMG 63 세 가지 모델이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350D 포매틱입니다. 350D 포매틱의 경우에는 AMG 보디킷이 기본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 앞쪽에 보시면 이 범퍼 하단의 크롬이나 형상이나 그리고 그릴 같은 게 일반 GL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전면에 딱 보면은 인상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M 클래스는 뭐라 그럴까, 이 AMG 보디킷의 단 이 GLE와 비교를 했을 때 약간 뭔가 좀 수수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AMG 보디킷을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좀 강한 인상이 나옵니다. 앞모습처럼 뒷모습 역시도 굉장히 단단한 디자인이죠. 제가 예전에 그 M클래스부터 상당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단한 느낌이었는데, 이 GLE 역시도 그런 느낌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네이밍 전략에 따라서 뒤에 그 알파벳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G는 SUV를 뜻하고, 그리고 맨 끝에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SUV의 E 클래스, 그러니까 중형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350D,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젤 표기법이 기존의 CDI에서 D로 간단하게 바뀌었죠. 알로이일도 AMG 휠이 기본이 적용이 되죠. 이 오스포크 디자인은 꽤 멋있으면서도 눈에 잘 띄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언 윈터 타이어고요. 사이즈는 265에 45R 20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도 보시면 이 벤틸레이팅 된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이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브레이크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외관만큼 많이 바뀌진 않았죠. 그러니까 기존 실내에 딱 타면은 기존의 M 클래스와 그 디자인 자체는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니터라든가 저 컨트롤러 등이 좀 바뀌긴 했는데, 기본적인 디자인은 M 클래스와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실내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속과 우드 그레인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고급스러움을 많이 높였고요. 대신에 그 전체적인 이 플라스틱의 전체적인 소재는 좀 약간 좀 딱딱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프로드 같은 좀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 차가 어느 정도 오프로드 성능까지 생각을 한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운전대의 디자인도 꽤 스포티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단에 금속을 입혀서 여기도 꽤 고급스러움을 높였고요. 반면에 보통 이제 벤츠 또는 AMG에 적용된 이 펀칭된 이 운전대 림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립이 좋은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보편적인 그 벤츠 또는 AMG의 그 펀칭된 그거만큼은 좀 못해요. 그리고 이 보통 이제 펀칭의 이 깊이에 따라서 보통 그립이 좀 더 비례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펀칭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반 펀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UV로는 좀 드물게 또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됐고요. 운전대의 뭐 길이와 상하 조절, 높이 조절은 모두 전동식입니다. 시트에 제가 처음 앉았을 때의 첫 느낌은 굉장히 크기가 넉넉하고 쿠션이 단단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쿠션과 이 서스펜션 그 단단함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션이 SUV 치고는 꽤 단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시트 가죽의 질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시트 포지션은 지금 가장 낮게 해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키가 작으신 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발판을 딛고 타야지 좀 더 승하차가 좀 더 편리할 것 같긴 합니다. 도어 트림은 전형적인 벤츠의 디자인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트 조절 버튼이
딱 시트 모양으로 생긴 버튼이 도어 트림의 위치에 있고요. 유리는 당연히 상하향 4개 모드 원터치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 버튼 같은 경우에는 딱 손에 잘 닿는 위치에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도어 포켓의 크기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따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 놓지는 않았습니다. 운전대 좌측에는 레버가 3개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게 방향 지시등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짧은 게 운전대 조절 레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크루즈 컨트롤 레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LE의 실내는 이제 최신의 벤츠 디자인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요즘 나온 벤츠 차들은 이 송풍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GLE 같은 경우는 송풍구 뭐 이렇게 평범하죠. 그리고 대신에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최신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바뀌었는데 요 테두리 같은 데가 꽤 고급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질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기에는 좀 약간 좀 불편한 감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도 메뉴가 좀 많이 생겼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홈 화면인데 다른 거는 뭐 다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차량부터 보시면, 차량에 들어가면 이렇게 요런 큰 메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차량 기능에 들어가면요, 요런 세부적인 메뉴를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이나믹 셀렉트에 들어가면은 이 엔진 데이터라고 있죠. 그러니까 엔진 데이터 선택을 하면은,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엔진 출력이나 토크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좀 약간 눈의 볼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인디비주얼 설정에서는 또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가 컴포트나 뭐 이런 스포츠 모드에서 따로 그 엔진이나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따로 설정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로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이제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이 애니메이션이 좋겠죠. 이 애니메이션 들어가면 요런 이 차에 탑재된 이 기능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능동형 차선 이탈 장치, 이런 걸 보시면 따로 근데 음성으로 설명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몇 번 잠깐 봤는데 따로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 이 탑재된 이 기능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모니터 하단의 이 디자인은 또 이 역시도 이제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요즘 나온 벤츠는 이런 이 디자인을 안 쓰는데, 이 GLE는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이거 사실 상당히 좀 직관적으로 쓰기는 되게 편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센터 패시아 부분이 약간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서 손과의 거리가 되게 가깝습니다. 모니터 역시도 눈과 좀 가까운 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누르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미리 예약을 해놨던 그런 그 라디오 선곡으로 바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냉난방 시트와 ESC, 스톱 스타트 이런 버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 버튼이 좀 이쪽에 있는 버튼이 좀 작긴 하지만, 이 온도 조절 다이얼이 상당히 커서 이 역시도 좀 사용하기가 편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칼럼식 기어 레버를 쓰면서 보통 이제 기어 레버가 있는 자리에 이제 공간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납함이랑 큰 컵홀더 2개를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 앞쪽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물건을 두기가, 그러니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걸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이 앞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12V는 여기 요 앞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이제 벤츠에 많이 쓰이는 디자인인데, 이 역시도 딱 손에 이렇게 잘 닿는 위치에 있어요. 잘 닿는 위치에 있어서
조작 편의성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M은 뭐냐 하면은 수동 모드예요. 수동 모드. 이 M을 누르면 수동 모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물론 이 M 안 누르고 바로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해도 수동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DS라는 그 내리막 경사로 속도 조절 장치고요. 그러니까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유용한 장치이고, 그리고 빙판길에서도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고요. 이제 컴포트가 기본이고요. 이제 스포트나 인디비주얼,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컴포트가 기본이고요. 스포츠, 인디비주얼, 미끄러운 놓으면 오프로드, 이렇게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에 비해서 좀 공간이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데, 근데 의외로 깊어서 좀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USB 단자는 이 안쪽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역시도 전형적인 벤츠의 디자인이죠. 이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눈금이 되게 촘촘하고 숫자가 좀 작아서 이렇게 시인성이 좋은 편은 아닌데, 요즘에는 뭐 디지털 속도계가 있어서 확실히 예전만큼 이 아날로그 속도계의 이 시인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바탕에도 이렇게 저 원형 무늬가 있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가운데 액정을 통해서는 일단 크게 이렇게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트립, 내비, 오디오, 전화, 보조, 이렇게 서비스, 설정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트립 컴퓨터 메뉴를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다른 차에도 많이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나, 그러니까 적극적 안전 장비들 그러니까 해제나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껐는데, 꺼도 시동 한번 껐다 키면 다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주의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프랑 스탠더드, 센시티브 3가지가 있죠. 2열의 무릎 공간은 뭐 넉넉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이랑 앞시트 사이에 주먹 최소 2개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 공간이죠. 그리고 이 차가 또 키가 크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뭐 아주 넉넉합니다. 반면에 이제 가운데 시트,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가운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 쿠션 자체도 딱딱하지만 뒤에 약간 센터 콘솔이랑 그 바닥이 솟아 올라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발 공간은 좀 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시트는 이렇게 성인이 오래 앉아서 가기에는 약간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주먹 2개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 기준이고요. 여기가 이제 무릎 공간 넓히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파놨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다리 벌리고 앉은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주먹 거의 2개 반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넉넉하죠. 거기다가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트 밑으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트 이 밑으로 신발이 들어갈 정도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2열 공간의 거주성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이 뒤쪽에 별도의 공조 장치를 마련해 놨고요. 여기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 2개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개방형이 있고, 여기 서랍형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또 12V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썬루프는 듀얼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다 덮이는 파노라마는 아니고요. 듀얼 썬루프입니다. 그러니까 2열 여기가 좀 막혀 있긴 하지만 2열 승객도 개방감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GLE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690L,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 2010L로 늘어납니다. GLE 2열 시트의 쿠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탈착을 시켜서 앞쪽으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열 시트 등받이를 접으면 이렇게 트렁크와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SUV나 해치백은
2열시트 접으면 다 이렇게 평평하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GLE처럼 이렇게 완전히 평평 일자로 이렇게 이어진 차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레저 생활 할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LE 350D에는 3.0 V6 디젤 엔진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258마력, 최대 토크는 63.2kgm입니다. 이 엔진은 GLS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히터 안 튼 상태이고요. 공회전 소음은, 그러니까 보통 디젤 차들 공회전 소음 얘기할 때 이렇게 달달달달달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GLE 350D의 경우에는 달달달달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번 더 걸러져서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공회전 소음, 엔진 소음이 들리긴 들리는데 좀 이렇게 베이스 톤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 공회전 소음이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듣기 싫다, 이렇게 거슬릴 정도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또 디젤 차 시승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진동인데,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진동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트로는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고요. 반면에 이제 운전대로는 이렇게 가늘게 좀 전달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그렇게 뭐 이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이 GLE 350D는 굉장히 무거운 차예요. 그러니까 이 차체 중량이 2.4톤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헤비급이죠, 헤비급. 그래서 동력 성능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GLE 같은 경우에 350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25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동력 성능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GLE 350D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3.0 디젤인 거는 이제 같지만 변속기가 이제 다르죠. 변속기가 9단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이 주행 질감이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저속에서 움직일 때 좀 더 매끄러워지고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3.0 디젤 엔진은 전체적으로 출력과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나오는 회전수가 이렇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차는 무겁지만 이 일상 용도로 이렇게 다니는 이 정도의 속도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힘 부족을 느끼긴,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되게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일상 용도로 다닐 때는 뭐 충분한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9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전체적인 이제 회전수가,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가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보통 그러니까 엔진 소음과 이제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한 60 정도 이렇게 달리면은 엔진 회전수가 뭐 한 이제 1000rp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기어가 6단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엔진 소음이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차는 엔진 방음도 잘 되고 좌우 유리도 좀 두껍고 그리고 하체에서 지금 올라오는 소음도 이렇게 적은 편이라서 이 전체적인 방음에는 이게 좋은 점수를 줄만 해요. 보통 SUV 선택하실 때 이제 좋은 시야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GLE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장점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차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시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는 지금 시트 기본적으로 차가 높고 거기다 시트 포지션도 높아서 이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한 상태인데도 이렇게 좀 약간 좀 내려다보는 이제 그런 시야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 그러니까 차가 큰 것을 감안을 해도 이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 좀 커서 주정차 할 때 조금 차폭이 더 넓으니까 주정차 할 때 그게 좀 약간 단점을 하면 다 단점이지만 전체적인 운전할 때 이런 시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 사이드 미러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그러니까 이쪽은 괜찮지만 이쪽 운전자 쪽에 이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시내에서 나올 때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적응이 필요했어요. 물론 이 차는 이제 사각지대 경고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 차선에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이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있어서 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이드 미러의 이제 기본 기능이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사이드 미러가 기본 기능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사각지대가 많은 건 이거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차감의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예전 벤츠의 느낌이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탔던 벤츠들, 그러니까 E 클래스 같은 것 보면은 예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하체가. 근데 이 GLE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단단한 게 그러니까 댐핑이 좀 단단하기도 하지만, 뭐라 그럴까, 보통 쇼크 업서버라고 하잖아요. 쇼크 업서버가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리도 되게 짧아서 아마 이 GLE 이제 운전하시면 되게 단단하다 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차 되게 무거운데 코너는 또 잘 돌거든요. 그리고 이 차 얼마 전에 샀던 그 208처럼 처음부터 이 가속 페달 끝까지 쭉 밟고 도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도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윈터 타이어를 꼈잖아요. 윈터 타이어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계절 타이어보다 그립면에서, 그러니까 올로드 그립면에서 조금 불리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윈터 타이어인 것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이 차가 또 되게 무겁잖아요. 무거운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회전 성능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꽤 이 가속할 때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큰 힘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밀고 나간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 오르막 코너에서는 이제 아까보다 속도를 좀 많이 내니까 확실히 이렇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니까 보통 언더스티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또 차 무거운 것을 감안을 하면은 또 이렇게 의외로 또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좀 꺾으면은, 그러니까 조향을 해주면, 맞게 조향을 해주면 또 이렇게 완전히 또 이렇게 밖으로 확 하고 밀리진 않아요.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회전 성능은.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 E클래스에서 이제 경험했던 그 구단과 이제 거의 특성 또는 뭐 기어비 세팅이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웬만한 주행에서는 거의 뭐 한 7단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뒤에 놓고 달리거든요. 뒤에 놓고 달리면은 그러니까 90 되기 전에는 거의 뭐 그냥 살살 받고 다니는 조건에서도 거의 7단이면은 거의 이제 끝나고, 이제 92 정도 되니까 이제 지금 8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8단이 들어가면은 이때부터는 또 9단은 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9단을 집어넣는 게 조금 인색합니다. 사실 이 8단으로 이제 만약에 90km를 달리면은 회전수가 한 3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낮은 거죠.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수동 모드로 해서 패들 시프트로 9단을 넣으면은 회전수가 이제 1200, 1100 정도로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9단을 넣고 다니면은 이제 엔진 회전수는 더 떨어지니까 그만큼 아마 조금 더 조용해지겠죠.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이 9단의 경우에는 진짜 좀 더 높은 속도, 한 뭐 110, 120 이 정도의 항속대 그 연비를 위해서 이렇게 9단을 설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일상 용도에서는 보통 7단 정도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비록 짧게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변속 충격은 없었어요. 확실히 요즘에 나오는 차들 엔진 또는 변속기가 이제 좀 좋다고 느끼는 게, 이 차가 이제 굉장히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시속 90km로 이제 크루즈 컨트롤로 맞춰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리터당 대략 한 17에서 한 18, 19 이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라 그럴까, 이 G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단 변속기에 그러니까 수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단, 지금 뒤로 달리는 이제 8단에 물리는데 보통 지금 한 16, 17, 18 리터당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차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 속도로 달리면 꽤 이제 좋은 연비를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시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 GLE 시트가 시트가 되게 그러니까 크기가 넉넉해요. 넉넉하고 그리고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기능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지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시트 위에 이렇게 얹혀 있다는 느낌이 이제 강한데 근데 그런 반면에 이게 코너를 이렇게 강하게 빨리 돌아도 그러니까 좀 나쁜 시트,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잡아주는 기능이 떨어지는 시트는 이 코너 좀 빨리 돌면은 이렇게 이렇게 시트 안에서 몸이 좀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이 시트는 이렇게 별로 딱 앉았을 때 착좌감이 별로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게 별로인 것 같은데 막상 또 코너 이렇게 세게 돌아도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승차감도 좋고 그래서 이 시트는 참 되게 좀 잘 만든 시트라고 저 평가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저 CLS로 굉장히 오랫동안 운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시트나 승차감을 굉장히 감탄한 적이 있거든요. GLE도 비록 이게 오프로드 성향을 좀 많이 감안한 차지만 아마 장거리 운전에도 꽤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차도 이제 스톱 스타트가 있는데 시동이 크고 그러니까 시동이 꺼지고 켜지는 그 작동이 되게 깔끔해요. 이제 일부 독일 차나 또는 유럽 차 같은 경우에 이제 스톱 스타트로 재시동할 때 그 진동이 좀 이렇게 큰 경우가 있거든요. 큰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앞뒤로 좀 크게 움직인다거나 그런 경우 있는데 이 GLE 같은 경우에는 재시동하는 그 진동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승차감을 이렇게 높이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GLE 350D의 경우에는 저속에서 토크가 빨리 나와서 그러니까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 충분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까지는 또 이제 꽤 잘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답답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는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좀 가속력이 좀 쳐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좀 달려보니까 이 제원상 최고 속도가 나오려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속 안정성은 정말 좋은데 지금 이 차가 아마 이게 오프로드 어디 갔다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가 좀 떨어요, 고속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GLE의 고속 안정성은 뭐 아주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차가 키가 높고 무겁잖아요. 근데 무거운데도 이렇게 좀 완만한 코너를 높은 속도로 달려도 별로 이렇게 또 기울어짐 없고 아주 탄탄하게 잘 지지를 하면서 주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참 되게 좋아했던 그런 그 벤츠의 그 고속 안정성 그런 특성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주행 안정성에서 상당히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랑 이제 스포트 두 가지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컴포트였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회전수가 좀 더 살짝 또 붕 뜨면서 그리고 이 초기 가속 페달의 반응이 좀 더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승용차처럼 뭐 아주 이렇게 확 하고 예민해지는 건 아닌데 컴포트에 비하면은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 기동성이 좋아집니다. 엔진 음색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음색이 약간 좀 변하는데 뭔가 좀 더 두텁고 그리고 고회전을 많이 사용을 해도 음색 자체가 아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서 혹시 오르막 코너에서는 좀 더 이렇게 언더가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엔진 디스플레이는 진짜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엔진 출력과 토크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보는 재미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급가속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최고 출력을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거죠. 킬로와트니까 킬로와트 곱하기 1.35가 하면은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 아까 제가 브레이크를 급제동을 해봤는데 처음에 약간 좀 이상했거든요. 첫 번째 제동에서는
이 벤츠답지 않게 차가 이렇게 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만, 이게 좀 아직 열이 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두 번째 제동에서 더 제동력이 더 좋은 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도 이제 거기에 속하긴 하는데, 이제 그거와는 조금 다른 게, 이 차는 진짜 아직 열이 안 받아서 그랬구나라고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와요. 그래서 첫 번째 제동에서는 이 벤츠답지 않게 이 차가 이렇게 쭉 밀렸는데, 두 번째 제동에서는 아주 제대로 쓰더군요. 그러니까 포르쉐 제외하면은 벤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상 포르쉐를 제외하면은 벤츠가 브레이크가 제일 좋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경험에 의하면 이 차는, 그리고 지금 윈터 타이어니까 아마 브레이크 성능은 이제 그러니까 사계절 타이어 끼면은 아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GL이 이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가용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잘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올로드 성능도 만족을 하지만, 그러니까 주말에 뭐 또 레저 때 뭐 오프로드까지도 소화를 할 수 있을 만큼 험로 성능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많은 SUV들은 이 크기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올로드 중심이잖아요. 근데 GLE를 포함한 몇몇 SUV는 오프로드 성능까지도 다 이렇게 커버를 하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GLE는 다른 SUV와는 좀 더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개성 또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GLE를 이제 간만에 타보니까 단점을 꼽자면은 좀 그러니까 차 이름이나 외관이 바뀐 거에 비해서 실내 디자인은 좀 상대적으로 좀 변화가 적고요. 그리고 이렇게 몇몇 플라스틱이나 이 운전대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좀 딱딱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와 이 차값이 아마 1억이 넘을 건데, 브랜드와 이 차값을 감안을 하면은 요런 이렇게 일부 소재들은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다 이렇게 만족을 해요. 특히 예전에 비해서 진동 소음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GLE 주행 성능에서 저는 이게 소음이 가장 이렇게 좀 두드러진 장점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한 80, 90 정도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소음은 거의 안 들리고 이 타이어 소음만 좀 올라오는 정도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려도 이 바람 소리가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소음 면에서,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되게 민감해하는 그런 소음에서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GLE 350D의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좀 이 차에 요구되는 이렇게 최소한의 그런 동력 성능 같아요. 그러니까 250D는 제가 아주 예전에 이제 250D를 타보긴 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와 또 이제 지금의 이 350D의 동력 성능을 생각을 해보면, GLE는 350D가 운전 편의성 등등 해서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로써 벤츠 GLE 350D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의 마지막 시승은 그랜저 IG 3.0이랑 i30 1.4 터보 이제 두 개가 남았네요. i30 1.4 터보는 다음 주 한 주말 정도에 올릴 것 같습니다.